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네요. 오늘부터는 수능 특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에 문제를 올려놨으니까요. 프린트를 해서 문제를 같이 풀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문제를 처음 보는 것보다 먼저 문제를 보고 풀어보고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이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출발합니다. 오늘은 수열의 극한 3페이지까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다음 시간에 하면 되겠네요. 자, 우리 프린트 다 준비되었나요? 자, 프린트를 보면서 함께 공부를 해볼게요. 자, 우리 처음 부분이에요. 미적분의 처음. 수열의 수렴과 발산.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열이 알파로 수렴한다.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a는 알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발산이 있죠. 수렴이 아니면 발산이죠. 자, 발산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 있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 있고 진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이 있어요. 수렴하는 두 수열 AN하고 BN. 자, AN은 알파로 수렴하고 BN은 베타로 수렴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리미트 CAN. 자, 이것은 상수 C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리미트 AN은 알파라고 했으니까 C 알파가 됩니다. 두 번째, 리미트 AN 플러스 마이너스 BN. 리미트가 다 이렇게 분배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가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리미트 AN, BN. 마찬가지로 리미트가 다 붙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알파, 베타가 되고요. 네 번째, 마찬가지 리미트 BN분의 AN. 리미트가 다 붙어 가니까 여기는 지금 BN이 베타로 했죠. 베타분의 알파. 단, 분모가 0이 되는 것은 제외를 해야 된다. 자, 이번엔 세 번째를 볼까요?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 각각 나눈다고 했는데요. 또 실질적으로는 분모 분자의 차수 확인을 하죠. 그래서 분모가 차수가 높으면은 0, 분자가 차수가 높으면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그리고 차수가 분모 분자가 같으면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이렇게 했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루트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루트가 있을 때는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 수업 시간에 했었죠. 루트가 없을 때는 최고차항으로 묶는다고 했는데 루트가 없을 때는 기본 상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자, AN, BN이 수렴하고요. AN이 알파, BN이 베타로 수렴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BN이 AN보다 같거나 크면 모든 항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베타가 알파보다 같거나 크다. 자, 그리고 여기가 등호가 만약에 없다고 해도 여기는 그대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열 C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이렇게 만족한다고 할게요. 자, 이것을 만족시키고, 그리고 AN의 극한, BN의 극한이 서로 같아요. 뭐 알파, 베타 서로 같다.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CN은 지금 수열 AN하고 BN 사이에 있죠. 자, 이 수열 CN은 수렴하고 어디로 수렴하느냐? 알파로 수렴한다. 여기도 알파로 수렴하고 여기도 알파로 수렴하면은 CN도 알파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자, 이것을 또 조임 정리라고도 하고 샌드위치 정리라고도 하죠. 자, 그리고 5번. 등비수열의 극한. 등비수열 아래 n제곱은 아래의 값에 따라 수렴하기도 하고 발산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는데요. R이 1보다 큰 경우 아래 n제곱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R이 2라고 해봐요. 2를 계속 곱하면은 엄청 커지겠죠? 그리고 2번. R이 1일 때 1을 계속 곱해 나가면은 1이죠. 1로 수렴한다. 그리고 R이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즉 R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는 경우죠. 그때는 0으로 수렴하죠. 그리고 R이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작을 때는
진동을 하게 됩니다. R에 따라서 등비수열, R의 n제곱이 수렴하기도 하고 발산하기도 하는데 수렴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수렴하는 경우는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같거나 작을 때입니다. 자, 이번엔 6번 급수. 자, 수열이 있어요. 수열 A1, A2, 점점점, AN, 점점점. 자, 이 수열들을 각 항을 순서대로 합의 기호 플러스로 연결한 식. 자, 이것을 급수라고 하죠. 급수라고 하고 AN, 요 AN을 급수의 제 n항이라고 한다. 자, 기호로 이제 시그마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시그마로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게 바로 급수죠. 급수. 두 번째, 급수. 자, 이 급수에서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 n번째 항까지를 딱 더했어요. SN은 A1부터 AN까지 더했는데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이것을 이 급수의 부분합이라고 한다. 그렇죠? 부분합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7번. 급수의 수렴과 발산이 있어요. 부분합의 수열. 자, 지금 A1, A2, A3, 점점점, AN. A가 첫 번째 항까지 합은 당연히 뭐 S1이고, 두 번째 항까지의 합은 S2, 세 번째 항까지 합은 S3, n번째 항까지 합은 SN. 이게 바로 S1, S2, SN, S3, SN 뭐 이렇게 되겠죠. 자, 부분합의 수열. 이것도 하나의 수열이죠. 이걸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이 수열이 일정한 수 S의 수렴을 하게 되면, 즉 SN의 극한이 S이면 급수는 S에 수렴한다고 한다. 그렇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급수. 자, 급수의 n번째 항까지의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수열. 수열 SN. 자, 이것이 발산을 하게 되면은 급수도 발산한다. 자, 그러면은 부분합으로 이제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8번.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이죠. 일반항의 극한은 0이다. 맞나요? 자, 그리고 이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대우 명제도 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일반항의 극한이 0으로 가지 않으면 이 급수는 발산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9번. 급수의 성질. 두 개의 급수가 있어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시그마 BN 두 급수가 수렴을 한다고 하네요. 그 합이 각각 S하고 T라고 합니다. 이게 S, T라고 하면 첫 번째 시그마 KAN. K가 상수죠. K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KS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시그마 여기 AN 플러스 BN. 자, 시그마가 다 이렇게 분배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S 플러스 T가 되고요. 마이너스일 때도 마찬가지죠. S 마이너스 T. 여기까지예요. 시그마하고 AN, BN 해갖고 급수가 그래서 ST 이건 안 돼요. 나누기도 마찬가지고 상수가 튀어나가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만, 그리고 이 급수가 수렴할 때만 이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론으로 마지막으로 10번까지 있어요. 등비급수.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각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급수. 급수긴 급수인데 항이 등비수열로 이루어져 있죠. 이것을 등비급수라고 합니다. 등비급수. 자, 그리고 두 번째 등비급수는, 자, 등비급수예요. 등비급수는 자,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은 수렴해요. 그때만. 그리고 그때 수렴할 때 그 합은 1-R분의 A입니다. 기억나죠? 그리고 R의 범위가, 그러니까 R의 절대값이 1보다 같거나 크면, 그러니까 요게 아닌 경우죠. 그때는 이 등비급수는 발산을 하게 됩니다. 합은 없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이었고요. 자, 문제를 몇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1번 있어요.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자, 출제 유형을 한번 볼까요?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가 이제 출제되고 있어요. 이제 수능에서. 자, 여기 수능 완성 문제집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문제는 다 풀지 않고 이렇게 유형별로 문제가 있으면 한 2개 정도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이 수렴하고 이 식을 만족한대요.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AN 플러스 AN 플러스 1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수열 AN이 수렴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죠.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리미트 바로 하겠습니다. 이게 다 알파로 수렴하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리미트는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알파 플러스 3분의 알파니까 알파 제곱이에요. 그죠? 그게 2분의 1이다. 그래서 대각선끼리 곱한 게 서로 같으니까 2알파 제곱은 알파 플러스 3. 그래서 2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은 0. 미수분해도 잘 되죠? 여기 2, 여기 3,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2알파 마이너스 3은 0.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1 또는 알파는 2분의 3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마찬가지죠. 리미트를 다 붙일 수가 있죠. 리미트 AN 또 리미트 AN 플러스 1 다 알파죠. 알파 플러스 알파 2알파예요. 그래서 알파도 구했으니까 알파가 2분의 3이었죠. 그래서 최종 답은 3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3번을 볼게요. 모든 항이 양수인 3개의 수열이 있어요. 하나, 둘, 셋. 자, 요거 만족하고요. 극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만족시킬 때 리미트 bn분의 cn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2개를 이용을 해야 할 텐데 선생님 이렇게 해볼게요. 양변을 bn으로도 나누고 en 플러스 1로도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bn분의 an은 en 플러스 1분의 n이라는 식을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리미트 bn분의 an은 2분의 1이에요. 아, 이거 하나 구했고요. 자, 그리고 이 식을 또 이용해서 리미트하고 bn분의 cn을 구해야겠는데요. 자, 리미트 bn분의 cn을 구하고 싶어요. 이걸 한번 이용해 볼게요. 리미트 an 플러스 bn분의 cn 여기 이제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를 없애기 위해서 분자에다가 an 플러스 bn이 있으면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그리고 여기 cn이 있고요. 여기 분모에 bn이 있으니까 여기다 bn을 써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몇이죠? 여기 나왔죠? 여기가 6이었어요. 6. 그래서 6. 그리고 여기는 또 이렇게 따라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bn분의 an. bn분의 an도 우리가 구했었어요. 그러니까 2분의 1 플러스 여기는 1이 되네요. 뭐 리미트 없어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6 곱하기 2분의 3이라서 2, 3은 6. 그래서 9라는 답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은 이렇게 했는데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형 2번을 볼게요. 수열의 극한 출제 유형을 볼까요? 수열의 극한 출제 유형. 일반항이 다양한 형태로 주어진 수열의 극한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된다고 합니다. 이런 거. 그렇죠? 여기가 뭐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도 나올 수도 있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도 나올 수 있겠죠. 이거는 뭐 기본적인 계산이에요. 이런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네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하는 방법이 뭐였더라? 루트가 있네요.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 맞죠? 그래서 위아래를 다 유리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루트 플러스 루트가 되는 걸 위아래다 곱해요. 바로 해보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n 플러스 2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또 위에도 루트 플러스 루트를 위아래다 곱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n 플러스 3 마이너스 n이 이제 생기고요. 그리고 여기 분자에는 요거니까 루트 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이 생기고, 분모에는 이렇게 되니까 루트 n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n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여기 n이 사라지고요. 여기도 n 사라지고, 여기 1 통째로 사라지고요. 여기 3이 남아있죠. 자,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가니까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1 필요 없죠. 루트 n 더하기 루트 n 루트 n 더하기 루트 n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최종 답은 3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엔 6번.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b라고 나와 있고, 이것을 만족시키는 두 실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또 나왔네요. 다시 한번 해보면 같은 방법이죠. 자, 여기 합차 공식에 의해서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n제곱이 생기죠. 그렇죠? 위에는 an제곱 플러스 12n 마이너스 9n 제곱이 나올 거예요. 방법 똑같죠. 그리고 분모에는 루트 an제곱 플러스 12n 플러스 3n이 생기고, 분자에는 루트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n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2차가 살아있다고 해볼게요. 2차 곱하기 1차니까 3차가 되고, 아래는 어떻게 되죠? 여기는 없어지네요. 여기는 없어지고, 1차 곱하기 1차니까 2차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그게 b라고 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위에 여기 2차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9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이거 없어지죠. 그래야 1차 1차. 자, 그러면 a가 9니까 9라고 써볼까요? 여기가 9예요. 자, 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그리고 여기는 바로 여기 n 약분 6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해볼까요? 여기가 루트 9n 제곱 어쩌고저쩌고니까 3n이에요. 3n 플러스 3n이니까 6n. 자, 여기 n 제곱 플러스 2n, 여기 플러스 2n 필요 없죠. n 플러스 n은 2n, 6을 곱하니까 12n. 그래서 답은 2가 되겠네요. 맞죠? 지금 답이 아니라 이게 b가 2가 돼서 최종 a 플러스 b는 11이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형 세 번째. 자, 유형 세 번째는 수열의 극한의 대소 관계예요. 자, 출제 유형. 수열의 극한의 대소 관계를 이용하여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아까 조임 정리, 샌드위치 정리 그런 거 했었죠. 자, 10번.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부등식 요거를 만족한대요. 자, 이걸 구하시오. 지금 여기 AN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극한, 여기 식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주어진 부등식이 있으면 똑같이 n세제곱을 다 빼주고 그 다음에 그 식에다가 n제곱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일단 여기를 전개를 해보면 일단 n제곱 플러스 n에다가 n 플러스 2를 곱하니까
n 세제곱 플러스 2n 제곱 플러스 n 제곱 플러스 2n이라서 n 세제곱 플러스 3n 제곱 플러스 2n이 돼요. 그죠? 그래서 n 세제곱 플러스 3n 제곱 플러스 2n이었고, 그리고 여기는 an, 그리고 여기는 전개해보면 n 세제곱 플러스 3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이죠. 이거 전개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양변에 n 세제곱을 빼주세요. 마이너스 n 세제곱, 마이너스 n 세제곱, 마이너스 n 세제곱. 그 다음에 n 제곱으로 나누면 되겠죠. n 제곱으로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미트를 취한다. 네, 나왔네요. n 세제곱 없어지고요. 여기도 없어집니다. 여기 극한 2차분의 2차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3이죠. 3. 여기도 마찬가지로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도 3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12번을 볼게요. 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요 부등식을 만족한대요.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요거를 구하시오. 자, 이거 부등식인데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바로 AN에 관한 2차 부등식이라고 한번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AN은 0보다 작다니까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다. 여기 n제곱이죠. 0이 되는 AN은 n제곱 플러스 n이에요. 그래서 AN의 범위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여기 n번째 항까지 합 SN이 나왔어요. n번째 항까지 합.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AN이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n에다가 1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1의 제곱 A1, 여기는 1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이번에 2를 넣을게요. n에다 2를 넣으면 2의 제곱 A2, 2의 제곱 플러스 2, 3을 넣어볼게요. 3의 제곱 A3, 3의 제곱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n번째는 자기 자식 그대로 쓰면 되니까 n제곱, 여기 n, 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게 SN이에요. 자, 이거 다 더하면 이게 뭘까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n의 제곱까지. 자, 이게 바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제곱이에요. 그죠?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제곱 플러스 1부터 n까지 더해져 있네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이렇게 됩니다. 시그마 k제곱 공식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죠. sn이 있고요. 여기는 마찬가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곱하기, 플러스죠. 이 플러스. 다음에 2분의 n 플러스 1. 시그마 k 공식은 2분의 n 플러스 1입니다. 자, 근데 여기 SN을 했는데 여기 분모에 또 n세제곱으로 되어 있네요. n세제곱으로 나눠볼까요? n세제곱으로 나누면 n세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극한이 있으니까 또 극한을 리미트를 취하겠습니다. 자, 여기 극한값이 뭘까요? 3차 위아래 다 3차예요.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6분의 2, 3분의 1이에요. 그다음 여기는 3차, 2차니까 0으로 가고요. 여기는 3차 마찬가지로 3분의 1. 정답은 3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엔 유형 4번. 오늘 유형 4번까지 할 겁니다. 자, 등비수열의 극한이에요. 여기까지 할 건데 한번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출제 유형을 볼까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포함하는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17번, 18번까지 볼게요. 17번 자연수 n에 대하여 10의 n제곱의 양의 약수의 총합을 fn이라 하자. 자, 일단 fn만 구하면 거의 끝나요. 자, fn이 뭐냐 하면 여기 나와 있죠. 10의 n제곱의 양의 약수의 총합. 자, 이거 어떻게 했더라? 10의 n제곱은요, 소인수 분해하면 2의 n제곱 곱하기 5의 n제곱이에요. 맞나요? 자, 그래서 fn은 이 수의 양의 약수의 총합이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썼죠? 자, 2의 n제곱의 약수는요, 1, 2, 2의 제곱 해갖고 2의 n제곱까지. 그죠? 그리고 5의 n제곱의 약수는 1, 5, 5의 제곱, 5의 n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래갖고 다 전개해갖고 다 더한 거. 즉, 이 식이 바로 10의 n제곱의 양의 약수의 총합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 계산도 할 수 있죠. 항의 개수는 n 플러스 1개예요. 그죠? n 플러스 1개입니다. 그리고 요 등비수열에 합구하는 공식으로 하면 되겠죠?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r은 2예요. 2에서 1을 빼니까 1. 분모는 1이니까 안 써도 됩니다. 첫째 항 a는 1이니까 또 안 써도 되고요. 그래서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 요 n은 항의 개수예요. 여기는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1개니까 n 플러스 1제곱이라고 쓴 겁니다. 자, 여기는 r-1, 여기는 r이 4예요. 4에서, r이 5죠, 5. 5에서 1을 빼니까 4가 되고, a가 1 안 써도 됩니다. r이 5라고 했으니까 5의 항의 개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4분의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 5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자, fn은 이제 구했고, 요거 분모에 10의 n제곱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한번 써보면 4 곱하기 10의 n제곱 분의,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전개를 해보면 10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5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이 돼요. 맞죠? 그거의 극한을 구하시오.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되는지. 자, 어떻게 할까요? 분모에 10의 n제곱이 있으니까 10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입니다. 자, 나눠보면 바로 나눠볼까요? 그럼 4분의 1이 되니까 여기는 10의 n제곱으로 나누면 10이 남죠. 나머지들은 0이에요. 나머지들은 0. 맞죠? 그래서 2분의 5가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 18번. 자, 18번을 볼게요.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 하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1의 값을 구하시오. 자, 첫 번째 항이네요. 첫 번째 항을 구하라 했는데요. 자, 가를 볼게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식이 만족된대요.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A1. n번째 항 다음이 당연히 n 플러스 1번째 항이에요. 근데 뭔가를 곱하니까 다음이 된다. 등비수열이고 공비는 A1이란 뜻이네요. 맞나요? 첫 번째 항 자체가 공비가 되는 등비수열이다. 그럼 일반항도 알 수 있죠? 일반항은 R의 n제곱이에요. AN을 구했습니다. 가에 의해서 AN은 R의 n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분의, 우리 AN은 이제 구했고, SN. 자, 지금 AN은 첫 번째 항도 R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에요. 여기 SN 나왔죠? SN. 자, SN은요, 일단은 R-1분의 A가 첫째 항인데 R이라고 했죠? 첫째 항이 R이라고 했으니까. A, 그 다음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자, 물론, 공비가 1이 아닐 때 이 식을 사용하는 거죠.
만약에 R이 1일 수도 있어요. R이 1이면 계속 1이죠. 근데 n번째까지 다 더하면은 1을 n번 더하니까 n이 됩니다. SN이죠. 이렇게까지 했고, AN은 R의 n제곱까지 우리는 구해냈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까요? 첫 번째, R이 1인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R이 1일 때. 자, R이 1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N은 지금 R이 1이에요. 그럼 1분의 맞춰도 되겠지만, 그리고 SN은 n이에요. n 이렇게 되겠네요. 이 식이 이렇게 돼요. 자, 어떻게 되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죠. 3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R은 1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R이 1이 아닌 경우는 이제 SN이 요거일 텐데요. 자, R이 1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R이 1보다 클 수도 있고, R이 0하고 1 사이에 있을 수도 있죠. R이 만약에 1보다 크다, 1보다 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일단 R의 n제곱이라고 했고요. 일단 SN, 요거를 쓸 수가 있죠. R-1분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자, 근데 여기 분모에 AN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AN은 R의 n제곱이라 했어요. 그래서 R의 n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지금 선생님 바로 R이 1보다 큰 경우, 뭐 두 번째 R이 0하고 1 사이에 있는다고 했는데, 이 식을 보고 바로 R이 1보다 큰 경우, R이 0하고 1 사이에 있는 경우, 이렇게 원래는 따져야 됩니다. R이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죠? R이 1보다 클 때는 R의 n제곱으로 나누는 거. 자, 나눠볼까요? 나누면 어떻게 되죠? 없어지고 남는 게 R-1분의 여기를 R의 n제곱으로 나눠봐요. 그러면은 여기는 R의 n제곱으로 나누니까 1이 되고, 빼기 R의 n제곱분의 1이 되죠. 그래서 또 0이 되니까 R-1분의 R이 나와요. 맞나요? 자, R이 1보다 큰 경우에요. 자, 이 값이 3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게 3이 되는 R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양변에 R-1을 곱해보면, 여기다 써볼게요. 그럼 R은 3R-3이 돼서 2R은 3. 따라서 R은 2분의 3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맞나요? 두 번째, 이번에는 R이 0하고 1 사이인 경우, 이 식에서 R이 0하고 1 사이 있으면, 자, 그러면 극한이 어떻게 되죠? 이거의 극한, 이거의 극한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돼요. R이 0하고 1 사이 있는데 무한히 곱해봐요.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겠죠.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요. 곱하기, 여기는 R- 이건 상수예요. 이것도 상수고, 이거는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죠. 없어지고, 마이너스 1이 남으니까 마이너스 R.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 즉, 다시 얘기해서, 분모가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수가 있는 형태고,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게 지금 분모가 0이라는 건 아니고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다. 즉, 발산한다. 양의 무한대나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3이 나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R은 2분의 3. R은 2분의 3이 되죠. 자, 근데 여기 첫 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 항 자체가 R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최종 답은 2분의 3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열의 극한, 풀지 않은 뒷부분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를 지금 처음 보면서 동영상을 보지 마시고요. 문제를 모두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에 생각도 많이 해보고, 그 다음에 영상을 보면서 자기가 푼 거와 선생님이 푼 거하고 어떻게 또 같은지 다른지 비교도 해보면서
그래서 자기 문제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잘 지내세요. 안녕.